오늘은 어린이날 아니고 5월은 세금의 달. 안녕하세요 여러분, 개념있는 희애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죠. 저도 프리랜서 그리고 사업자여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미 했는데요. 저 프리랜서 생활이 처음이에요. 직장 다니면서 부업한 것도 올해 처음이에요. 등등등 다양한 이유로 올해 처음 종소세 신고를 해야 되는 대상자분들은 우왕좌왕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종합소득세는 쉽게 생각해서 그냥 내가 전년도에 소득을 한 푼이라도 얻었다면 무조건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속이 편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종소세 신고 대상자 누가 해당이 되는 건지, 그리고 언제까지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특히 제가 어디에 클릭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까지 다 알려드릴 거니까요. 같이 진행해볼게요. 일단 대상자, 전년도에 소득이 한 푼이라도 있었다면 그냥 신고 대상자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즉 25년도 5월에 하는 종소세 신고는 24년도에 소득 번 거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소득이 있다라는 거는 저처럼 프리랜서로서 소득을 벌거나 자영업자 등등의 다양한 일을 하면서 사업소득을 벌거나 혹은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을 했다거나 다양한 요소가 있을 건데, 많이들 착각하는 게 내가 소득이 적더라도, 그리고 소득이 적어서 돌려받는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신고는 필수입니다. 이 종소세, 종합소득세 안에 근로소득도 포함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24년도 작년에 퇴사를 해가지고 이번 25년도 1월에서 2월에 연말정산을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5월 안에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퇴사자라고 한다면 두 가지의 부류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24년도 안에 퇴사를 했고 24년도 안에 이직을 못하신 분들,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25년도 1월에서 2월에 소속이 없는 상태였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번 25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신고하시면 되는 거고요. 24년도 안에 A 회사에서 퇴사를 했는데 B 회사로 이직을 성공한 케이스도 있겠죠. 이 경우에는 25년도 1월에서 2월에 연말정산 처리를 이미 같이 하셨다면 이번 25년도 5월에 굳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A 회사에서 B 회사로 이직을 하기는 했는데 이직한 B 회사에서 A 회사 거는 같이 해드릴 수 없어요 라고 거절을 당했다거나, 혹은 내가 서류를 미리미리 챙겨놓지 않아서 같이 하기 좀 힘든 상황이었다 라고 한다면 역시나 A 회사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이번 5월에 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저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 퇴사자는 무조건 그 다음에 5월에 한다고 생각하셔라, 이렇게 보통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희엠님, 저는 아직 직장에 들어간 건 아니고요. 알바만 해도 이거 해야 되는 건가요? 하셔야 됩니다. 대학생인 분들, 알바하시는 분들이 나는 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되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소득이 적으면 적을수록 돌려받을 가능성이 크니까 신고를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내가 내야 된다고 하더라도 안 내면 안 돼요. 신고를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가산세가 붙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내가 세금을 신고하지 않아서 붙는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20에서 40%, 납부 불성실 가산세, 미납세 곱하기 하루 0.022% 곱하기 경과 일수, 날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가산세가 붙는다라는 얘기니까요. 빨리 신고하시는 게 이득입니다. 희애님, 그럼 제가 대상자라는 건 알겠는데요. 이거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세무사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무사한테 맡기는 게 가장 깔끔하기는 해요. 그런데 소득이 적으면 적을수록 제출해야 되는 서류도 적고 돌려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왕이면 혼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홈택스가 요즘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혼자 가능합니다. 근데 요즘 세무 플랫폼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도 역시나 편리하기는 편리한데요. 결국 그것도 수수료를 떼는 거잖아요. 제가 자꾸 같은 얘기 하는데 혼자 할 수 있으면 혼자 해야죠. 아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어디에 어떻게 클릭을 해야 되는지 까지 알려드릴 거니까요.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유형에 속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다들 우편을 이미 받으셨거나 혹은 우편을 받지 않으셨다면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받으셨을 거예요. 거기에 내가 어떤 유형인지 써져 있었을 겁니다. 그 유형에 따라서 나는 좀 세무사님한테 맡겨야겠네, 혹은 나는 혼자 해도 되겠네, 이런 유불리가 나뉘거든요. 저 우편 못 받았는데요? 카카오톡 못 받았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일단 유형을 확인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체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탭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신고 도움 서비스라고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이걸 클릭해서 나에 대한 내용들을 쭉 확인을 해보면요. 신고 안내 유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해당이 되는 유형이에요. 참고로 위에 보시면 신고 시 유의할 사항, 신고 안내 자료, 신고 상황 종합 분석, 주택 임대 소득 참고 자료 등등등 다양한 탭이 있죠. 기왕이면
나오면 하나씩 클릭해가지고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 버튼을 클릭하고 로그인을 하면은 땡땡땡님은 단순 경비율 신고 대상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이런 문구가 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문구가 뜨는 거죠. 그러면 그걸 보고 아, 나는 단순 경비율 신고 대상자구나 라고 인지를 하고 신고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면 아니요 눌러가지고 자세하게 내용 보시면 되는 거고요. 신고하기를 누르면은 기본정보 입력란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주민등록번호 항목에 조회 누르면은 나에 대한 기본정보가 짜라라락 세팅이 될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틀린 거 있으면은 수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저장 후 다음 이동 눌러가지고 넘어갑니다. 이제 과세 표준 및 세액 계산하는 화면이 나와요.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던 신고 유형 그리고 기장 의무라는 내용이 나오죠. 요거는 우리가 따로 세팅을 하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한 내용이 세팅이 되어 있는 거니까 아, 나는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세무 신고를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사업소득 정보 입력하는 화면이 나올 거예요.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출한 지급 명세서가 있다면 사업소득금액 명세 우측에 사업소득 지급명세 불러오기 라는 이 버튼 딱 클릭해가지고 사업소득 불러올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아르바이트를 할 때 나한테 100만 원 줘야 되는 걸 사장님이 33,000원 떼고 나머지 금액을 줬을 거거든요. 이때마다 사장님이 3.3% 뗀 거에 대해서 세무서에 다 신고를 해놨을 거예요. 여기서 불러오기를 하면 그 내용들이 다 쭉 다 불러와진다 라는 얘기인 거죠. 내용이 불러와졌으면 내가 일했던 데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 선택 완료 클릭을 해줍니다. 그 다음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입력 화면이 나옵니다. 내가 직장에 다녔던 거 특히나 퇴사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근로소득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리고 강연처럼 일회성 소득이 있었다 하시는 분들도 기타소득이 있을 거고요. 여기에서 근로연금 기타소득 불러오기 버튼 아까 사업소득 불러왔던 것처럼 요거 누르면은 소득이 딱딱 신고가 된 것들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확인하셔가지고 적용하기 클릭을 해주세요. 내가 일했던 거를 하나씩 불러오기를 하면 내가 입력한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해가지고 쫙 나올 거니까요. 내가 작년 24년도 한 해 동안에 벌었던 금액이 맞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넘어가면은 인적공제 명세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여기에다가 공제 내역을 입력을 해주세요. 쉽게 말해 내가 부양가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거니까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절대 누락하지 말고 꼭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소득공제 입력하는 단계예요. 소득공제 공제 받을 수 있는 내역들이 있다면 꼭 입력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기부금, 청년형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 등등의 내역이 있다면 여기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동으로 불러오기 가능한 버튼도 있으니까 가능한 내역은 불러오기를 하고 불러오기가 불가능하다면 따로 서류를 제출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보험료. 여기서 보험료는 건강보험료 그리고 고용보험료 같은 것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도 불러오기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땡겨와질 겁니다. 요즘 홈택스가 정말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거의 다 불러와지니까요.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차례대로 세액공제가 나올 거예요. 소득공제 내역처럼 땡겨올 수 있는 거는 불러오기 버튼이 있을 거고요. 불러오기 버튼이 없다면 내가 따로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해당되는 내역에 대해서 계산 잘 하셔가지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허위로 넣으시면 또 이것도 가산세 볼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쭉 입력하고 나면 나의 환급 계좌라는 단어를 마주하게 될 거예요. 혹시 돌려받을 거 있으면 여기에다가 넣어드릴 거니까 정보 입력하세요 라는 내용입니다. 꼼꼼하게 넣어가지고 계좌 검증까지 하고 동의합니다 클릭해서 제출 화면 이동 넘어갈게요. 자, 이제 진짜 제출하기 직전이에요. 여기에서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밟아온 내역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을 거예요. 내가 한 해 동안 벌었던 소득에서 아까 우리 소득공제 빼고 세액공제 뺐잖아요. 뺄 거 다 빼고 나서 종합소득세가 이만큼이다, 세금 이만큼 내야 된다, 혹은 돌려받는다 라는 내역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내용 확인하고 예 동의합니다 체크해가지고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하면은 끝입니다. 그 다음 화면에서는 금액 한 번 더 확인시켜주고 접수증 인쇄하고 그런 거니까요. 한 번 더 확인해서 납부서 조회해서 세금을 납부하거나 6월
7월에 돌려받는 것을 얌전히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솔직히 하다 보면 이거 맞는 건가? 이런 생각 좀 많이 드실 수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도움 받을 수 있게 존재하는 게 126번 국세청 콜센터입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이 번호에 전화하셔가지고 도움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홈택스에 부가적인 설명이 되게 많이 붙어 있거든요. 세무 서비스나 혹은 기타의 도움 받지 말고 특히나 소득이 적은 분들이라면 혼자 하세요. 저희가 기왕이면 돌려드릴게요 라고 다 세팅을 해놓은 거니까 너무 겁먹지 마세요. 한 가지 더, 소득이 진짜 적다 혹은 소득 대비 뭔가 공제받을 것들이 많았다 라고 하실 때에는 원클릭이라는 서비스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 찾아간 거 있으시네요? 환급 받으실 거 있는데 환급을 안 받고 계시군요 하시는 분들에게 계좌번호만 입력을 하면 우리가 돌려주겠다라고 이 홈택스에서 기능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원클릭 입력하셔가지고 혹시 돌려받을 거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꼭 돌려받으세요. 저는 혹시나 해가지고 조회를 해보긴 했는데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쉬웠어요. 사실 제가 이 영상은 여러분 세무사 절대 쓰지 마세요. 뭐 3.3이나 기타의 세무 서비스 절대 쓰지 마세요. 이런 의도에서 만든 거 아닌 거 알고 계시죠? 기왕이면 혼자 해볼 수 있으면 해보고 정 안 되겠으면 맡기는 건 오케이. 하지만 일단 시도라도 해보자라는 생각에 이렇게 간단하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는 걸로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